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고요.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약간 우리 애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학원들별로 전부 다 이제 설명회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가가 고민이실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당연하게 여름방학은 할 게 많은 건 맞아요. 많은 건 맞는데 어머니들이 제발 부탁이에요.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저도 사실 애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집 같은 케이스는 초등학생 애가 있어요. 초등학생 이제 3학년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제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여기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어디 캠프를 가자. 영어를 주 5일을 하자. 영어를 주 5일을 하면서 수학을 3일을 끼우고 거기다 다시 뭘 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얘기를 했어요. 제발 부탁이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걸 하고 밸런스를 맞춰달라. 할 수 있는 걸 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자가 제가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잘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요. 일단 저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같이 어머니들과 그리고 우리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독하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대성 마이맥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온라인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치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입시 실적에 대해서는 뭐 스카이 그다음에 의치안 이런 부분은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학인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수학 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2학기 수학하가 들어가면서 2학년 수학원 수학2, 그렇죠? 그리고 2학년 입장에서는 수학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수학2하고 미적분이 걱정이 되는 시점인데 어머니들이 설명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데 과연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가 뭔가 배울 때는 수학 상이 있고요, 그렇죠? 수학하가 그 다음에 수학원이 그리고 수학2 미적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은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전부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다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이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수학 공부가 그냥 과목만 다 다르게 돼 있는 5개가 뭔가 합쳐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실 수학 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어머니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셨다라면은 사실 봤을 때 뭐야, 뭐 선생님 이런 걸 왜 적어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향성은 그래요. 자, 무난하죠? 무난하죠? 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 빼기 1은 0.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자,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과연 수학상에서 배운 내용이 수학원, 수학2, 수학하, 미적분까지 다 연결이 될까 말까를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배워야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는 수학상이죠. 근데 얘는 사실은 안 좋은 풀이가 있어요. 안 좋은 풀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냥 뎁다 판별식을 쓰고 그냥 뎁다 근계수를 쓰고 그냥 뎁다 계산하고 있으면은 사실 안 좋은 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유기적인 체계성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면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분리를 한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얘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수학상, 수학화,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은 전부 다 그래프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이렇게 풀면 쉽게 풀려요. x제곱 빼기 2x다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1-k다라는 게 하나 해서 요거 2차 함수 한번 그려주고요. 요 상수함수 하나 잡고 근이 -1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배운 친구, 그냥 됐다 선행을 할 때 판별식을 쓰니 근계수를 쓰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혹은 계산 실수가 나오겠죠. 자, 다시. 자, 이번엔 수학 원입니다.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y는 sin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a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냥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시 여기서 배운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은요 다 다르지 않아요. 이런 거를 같이 보는 시야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푸는데요? 얘도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sin x가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a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래프 분리,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sin x란 그래프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sin x 넘겨주고 나누기 2를 하면은 sin x가 2분의 a와 같다라고 만족하는 거를 근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됩니다. 어머니들이 얼핏 기억날 수도 있고 아니 선생님 왜 저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와 왼쪽과 오른쪽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하면서 계산,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 대해서 간결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명확하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해 드리지만 우리가 수능적 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뭔가 연결고리를 잡아가면서 학생이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공부를 할 때는 수학 공부는 개념과 유형의 체계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수학을 메인으로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던 우리 친구들을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싫은 거 그냥 풀어라. 너무 싫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방학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항상 어머니들이 메인 과목은 그 다음 학기 과목이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학하가 메인이 맞아요. 선생님 지금 수학원 수학2가 메인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은 시간이 짧아요. 겨울방학 아니에요.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은 아무리 긴 학교도 지금 3주 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심화를 엄청 빡세게 한다? 아니에요. 심화를 빡세게 한다라는 거는 예전에 했던 거를 되살릴 수는 있어도 새롭게 뭔가 우리 학생이 굉장히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선행에 대해서는. 다만 그 다음 학기 내신에 대해서는 당장 내신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수학 하에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합성함수, 함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제시가 되지만 수학1, 수학2, 미적분까지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방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학하가 메인인 게 맞고요. 수학2, 수학1은 일단 학생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이 계획을 잡아주시되 심화를 엄청 대단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치를 약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소화하거나 뭔가 개념 선행이 안 돼 있다라면 그런 걸 채워주시되 심화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욕심을 버려주시고
다만 2학년 입장에선 그래요. 2학년이 이제 수능의 전초전이잖아요. 그럼 수학 2가 2학년 2학기 내신 과목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학 2를 해야죠. 근데 미적분을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니까 우리 애가 수학 2가 약한데 해도 되나요? 조금이라도 보는 게 나아요. 정말 기본이라도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미적분이 한 번에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볼수록 훨씬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지금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미적분 기본을 보시든 미적분 실력을 보시든 2학년 입장에서는 미적분을 꼭 여름방학 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엄마 그래도 내가 수업들을 나머지 3학년 올라가는 요 방향성에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해해 주시고, 자, 저 같은 케이스는 미적분이 사실 저녁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수금 저녁이고요. 월수금 낮에는 제가 직접 있어요. 제가 직접 있고 조교랑 제가 같이 클리닉을 지도를 합니다. 자, 다시 수학하하고 수학 2는 같이 세트로 묶음으로 오후 저녁으로 해놓고요. 클리닉 역시 요 타임이 있습니다. 다만 수학 하에 제가 함수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개강하기 앞서서 7월 20일인가요? 무료로 함수 정리 특강을 한번 진행할 거예요. 합성함수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풀이 혹은 비효율적인 풀이를 알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7월 20일에 한번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수학하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저도 고민되는 게 학원에 따라서는 수학 2를 일주일에 3번, 수학원을 일주일에 3번, 수학 하도 일주일에 3번 들으라고 하는 학원도 있겠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원은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대신에 조금 빨리, 그래서 7월 13일 날 토요일 날 저녁 타임에 시작을 해서 다만 8월 15일 날 한번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수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8월 19일 날 끝나는 걸로 총 7회 총 7회로 주 1회 수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수학하를 조금 잡으면서도 수학원, 수학 2 그리고 뭐 2학년 입장에서는 미적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함수 무료 정리 특강은 7월 22일에 있고요. 7월 23일 날 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자, 대부분 어머니들한테 요백에서 한번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심화가 가장 어려운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 사실은 실력 심화다라고 돼 있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이 실력이다라고 되어 있는 수업일 거고요. 그 다음이 개념과 실력일 거고요. 그 다음이 개념일 것 같아요. 뭐 개념이 보통 기본반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보통 심화반은 그래요. 심화반은 거의 문풀 위주로 세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잘 한다라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지, 개념을 여기서 요구하시면서 개념 설명을 디테일하게 가시기를 기대하면은 사실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부터 해서 70%에서 80%가 문풀 수업일 거예요. 보통 그래요. 보통이 한 70% 이상이 문풀 수업일 거다. 다만 개념 수업 같은 케이스는 반대겠죠. 완전 개념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념이 이제는 60%에서 70%를 가지는 비중일 거고, 요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개념과 문풀이 60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발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취지에 맞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심화가 필요한 친구는 문풀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하기를 기대하는 친구고요. 개념이 필요한 친구는 개념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이 짧아요. 그렇죠? 3주 반 정도가 가장 최대의 시간인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학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2학기 내신 과목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시해 주시고,
교재 난이도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특수한 방식과 일반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저만의 팁, 정말 이거는 수업에서 해석을 하는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풀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계산 실수를 줄이고 시간 배분이 절약된다라고 하는 거를 팁으로 학생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학원 총 7회 주 1회 수업입니다.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수업이에요. 수학 2는 개념 실력반으로 해서요. 약간 확실하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고요. 대신에 수학 2부터는 어머니들도 약간 모의고사 비중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모의고사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서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항 이런 것들을 수학 2에서는 과정에서 꼭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념, 논리,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자,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혹시 여기 고3 학부모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고3 평가원 문제가 있잖아요. 평가원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15번 문항이었어요. 근데요, 15번 문항이 정답률이 높아요. 왜 높은지 혹시 아시나요? 객관식에서 답지에 그 답인 게 딱 그 문항 하나였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항이 객관식에서 다 다른 답이고요. 딱 그 문항만 답이 딱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알고 푼 게 아니에요. 알고 푼 건 아니지만 어려워도 그냥 풀다 보니까 뭐야 여기가 다 답이 다른데 여기 비어있네? 여기 비어있으니까 찍더라도 얘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맞춘 친구도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찰이란 걸 했잖아요. 관찰이란 걸 했다는 자체가 학생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 해석, 관찰이라는 거를 좀 잘할 수 있으면은 조금 유리해지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왜 수학에 몰입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수학을 벽을 깨려면은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맨날 얘기하죠. 엄마, 계산 실수했어. 엄마, 시간이 부족해. 저도 사실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계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매일 물어봐요. 수업을 할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야, 그러면은 너가 일단은 공부를 해야지 뭔가 달라지지 않겠니? 공부를 하면서 테스트지 가지고 시간 배분을 연습하고, 그리고 테스트지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보자라고 얘기를 꺼내요. 근데 학기 중에는 그래서 테스트지를 조금 많이 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고치는 걸 권장을 합니다. 학기 중에는. 다만 방학 때는 우리가 테스트지가 주목적은 아니에요.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조금 소화치를 늘려주는 게 목적이고요. 옳게 된 공부 방식, 옳게 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면은 확실하게 벽을 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7등급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뻥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있어요. 정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7등급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어머니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벽을 깰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옳게 된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얘기를 하고 벽을 깨자라고 하는 거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심화 수업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심화는 당장 다음 학기 내신 과목에 대해서만, 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채워주는 거는 그래도 투자를 해주시고 뭔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담당하시는 수학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주세요. 수학은 계단식 과목이고 가장 좋은 효과는 일정 기간 수학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저는 클리닉에 참가했을 때는 과정과 문제를 분석을 하고 클리닉 평가지를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클리닉 평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학 때 수업에 참가해 보시면은 자, 입시 시간, 퇴실 시간, 그리고 클리닉에서 목표, 그리고 클리닉에서의 완성도, 그리고 클리닉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다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요. 왔다 갔다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클리닉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점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다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기 중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어찌됐건 내신과 수능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기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식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및 도구 정리를 하고 기출 분석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할 거고요. 다른 거는 사실은 거의 비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클리닉은 제발 부탁인데요. 가능하다라면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무조건 강제성으로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이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 교재들입니다. 교재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참고 이 부분은 손글씨 노트이고요. 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풀이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풀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거고, 그 중에서 하나는 굉장히 계산이 없을 거고, 그 중에서 하나는 공식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계산, 시간 배분 어떻게 푸는 게 위계적으로 연결되면서 체계적으로 여름방학 때 공부하기 좋은 수업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제 수업이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고 2024년 입시 결과입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뭐 연대의대 이거는 이게 서울대 경영 이게 그렇죠? 이게 서울대 경영 아마 2명이어서 제가 수신지 정신지 보고 있었었는데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연대 치대 서울대 수의대에 합격한 친구고요. 경희대 의대 그래서 뭐 요건 중앙대 의대 이렇게 합격한 친구고, 자, 입시에 대해서는 그냥 어머니들이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기에 계신 오늘 주제 입시 주제가 메디컬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생 친구들도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연고대를 다니든 서울대를 다니든 갑자기 뛰쳐나와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해 주세요. 중간에 뭔가 요령을 피우면서 가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항상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다라고 하는 건데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결성을 가지고 마라톤을 뛴다라는 입장에서 42.195km 묵묵하게 적절한 스피드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한다라면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늘 학생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각학원 수학 신영식입니다.